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지금 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고 내 책임이다. 그리고 바꾸겠다가 아니라 나부터 바뀌겠다고 약속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치 공세입니다. 네, 지금 말씀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모른다,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공동대표의 발언은 어제 의원총회 발언이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2주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삼가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어떤 이번 참사 사태를 어떤 선거 등에 활용한다 이런 의혹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는 그 다른 형식을 빌어서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거는 비판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하정대 국장님? 자,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노를 잘 모른다. 이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과의 형식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보죠? 예. 사실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네. 대형 참사는 미국 같은 데도요. 네. 바로 연방재난관리청이 있긴 있지만은 네. 작은 것은 주 차원에서 그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까지도 직접 올라갑니다. 그 네. 본부장 전체 네. 통화를 하는 본부장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리고 총리를 앞세우기는 했지만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네. 어떻게 보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바꾸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먼저 내가 이런 부분들 내 책임이고 내가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을 잘못 관리했다 이거를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좀 네. 좋았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있고 내용 측면에서 이렇다면은 네. 형식 측면에도 국무회의가 아니라 네.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이나 또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좀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뭔가 국가를 바꾸겠다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 대안과 함께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도리다 하는 얘기처럼 아마 마음속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와 대안이 나올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권당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 공론조사 그 팜플렛 문제로 굉장히 티격태격했거든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시간이 될 때 좀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기초연금법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강하게 맞붙고 있는데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당초에 본회의가 2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연금법안 오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본회의가 네. 오후 4시로 미뤄지고 다시 6시로 미뤄졌는데 네. 지금 7시 9분 현재까지 본회의 개최 소식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당론을 확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도 의원총회 계속했죠? 네, 오늘 의원총회 3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 강경파들은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다가 네. 난상 토론이 이어졌고요. 네. 결국에는 지도부의 일임을 하게 돼서 본회의만 개최되면 오늘 중으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전체 회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그 새정치연합이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요, 공동대표가 기초연금법 이 문제 새누리당과 우리가 절충안을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약간 승부수를 던지는 듯한 인상이 보이는데 자, 안철수 의원과 반대쪽에 있는 친노 강경파 의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 창당 때부터 네. 하여튼 민생만을 보고 가겠다. 네. 뭔가 달라지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네. 2012년 총선 때 친노 386 중심의 공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의원들의 강경파가 많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자, 현재 보건복지위는 절충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는데요. 네. 자, 하지만 지금 노웅래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까지 설명할 정도로 지금 내부의 기류는 간단치 않은 모양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왔는데요.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강경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네.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니까 네. 노웅래 사무총장, 네. 예, 당권파죠. 네. 우리 당은 개판 5분 전이다. 10인 10색이다. 예, 이렇게 강경파를 비판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강경파 의원들이 우리 당이 개판이면 우리가 계란말이냐 이렇게까지 공방을 펼쳤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가 통과가 됐다면 네. 예, 절충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인데요. 곧 본회의가 밤에 열리겠습니다. 네. 자, 절충안에 반대했던 거죠. 새누리당과 타협하는 점을 중간에서 찾은 것인데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난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분들이 두 분이 벌써 나왔습니다. 과연 여야가 합의한 것, 그것이 처리되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합의하고 절충하는 정치 문화인데 그렇게 되면 나는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두 분 있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추후에 좀 소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리더십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지하철에서, 동해바다에서 비슷한 안전사고 위험 있는 것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 분들 분발을 저희가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